근데 새누리당의 압승을 불러온 아마 숨은 공신, 아마 드러난 공신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처뿐인 승리, 뭐 이렇게 했는데, 승리해서 국회 여의도동 1번지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상처뿐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전 변호사님 웃으셨어요. 아시겠다고? 제가 네. 개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당선 소감에서 네. 예, 이 참 선거 국민의 여러와 같은 지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 권은희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이게 여러 이 선거구에 네. 많은 후보자들에게 간표연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좀 그 자숙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오늘 저로 인해서 제 하나가 그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는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자숙해야 되는데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감기에 겨워서 이 참 열화와 같은 지지. 아니, 변호사님 그 말씀 좀 감사하다고. 잘못된 게, 그 지역에서 뽑아주신 유권자에게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투표율이 만약 그렇다면, 투표율이 20% 되고요. 그렇다면 지지표가 60%입니다. 아니, 출마하지 않겠다고 열흘 전에 말한 그 약속대로 그 공천을 사양한 게 먼저여야죠. 그렇죠. 당선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투표율이 20%대에 불과해요. 그것도 초반대. 네. 거기다 지지율은 60%고요. 다 곱하기 해봤자 전 그 유권자의 한 12, 3%. 네. 그건 기본적으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대표성의 위기예요. 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네. 권은희 지역 광주 광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20%대에다가 전국 네. 대학 굉장히 통일이니까 제가 많더라고요. 드리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뭐 22.3%나 25%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좀 네. 이 논점은 다른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자체로 폄하할 필요는 없겠죠. 단지 권은희 후보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 야당의 잘못된 공천이 사실 그렇죠. 상당히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맞잖아요. 권은희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상당히 권은희라는 분을 잘 크게 써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소중한 자산을 키울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투입을 해버렸어요. 그건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예. 싶어요. 처음에 저 권은희 전 수서경찰 수사과장이 공천을 받았을 때 7월 한 10일경이죠. 네.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잘못하면 2012년 총선 당시에 김용민 효과 볼 것이다. 네. 김용민 효과 볼 것이다.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은 뭐 지난 얘기 이제 빠치까지 단 분한테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 사실 보면 그분은 지난해 2012년 대선 때 내가 외압당했다. 네. 근데 지난해 재판하면서 결국 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2심 다 무죄나지 그렇죠.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14명, 17명 모든 수사관들이 그런 거 없었다. 본인만 5주 가면 지금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권은희 의원을 모해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올 9월이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거예요. 네.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서 우리 최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은희 씨 마침 보니까 뭐 7월 1일, 6월 30일 그만두면서 정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실 권은희 당시 네. 전 수서경찰 수서과장으로서는 좀 은인자중하는 시기에, 또 본인도 변호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은인자중의 시기를 갖고 했으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얼마든지 네. 쓰일 수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분란만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은 손학규 대표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나가게 된 것도 사실 권은희 효과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예. 사법부에서 그 1심, 2심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민주주의는 그 상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의 사법 통제를 받는 바로 체제입니다. 이 사법부에서 1심 유죄, 2심 유죄 하면서도 판결문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권은희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판결문에 보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네. 누구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은 뭐 믿을 바 없고 뭐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위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모해 위증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모해 위증을 수사를 해야 되고 이 모해 위증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요? 징역형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 가장 최선의 경우가 집행유예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의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점과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마치 지금 권은희가 뭐 전체적으로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냥 완전히 조작해낸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이제 들릴 수가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댓글 작업이 있었고 네. 검찰이 그 부분에서 기소가 돼서 지금 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권은희가 관련됐던 부분은
그 댓글 사건 초창기 수사에 서울경찰청장을 하고 있던 김용판에 의한 수사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고 네. 그 김용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이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허위 내용으로 판명된 증거 불충분이라는 내용을 왜 그렇게 빨리 얘기를 했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물론 김용판에 대해서는 지금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기는 하지만 그런 발표를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그 내용이 판결문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권은희 공천 자체는 사실은 그런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이런 전체 구도를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이번 선거에서 악용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지극히 잘못한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네. 권은희 자체가 그때 폭로를 했었고 이 수사 과정에서 노력을 했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좀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뭐 사법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과정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지역이 광주건 전남이 됐건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거기서 국민들의 정책 선택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을 나중에 뭐 모해위증죄를 어떻게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으나 그 나름을 너무 전혀 없던 말을 해가지고 네. 이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예. 정적 판단 맞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좀 지나치는 얘기예요. 이 마치 권은희의 그 모해 위정이, 만약에 모해 위정이 맞다면 그 모해 위정이 되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면 전체 이 사건의 큰 구도에서 그 모해 위정은 큰 줄기가 아니고 사소한 것 아니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그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도 증언을 하고 법정에서 1심에서 증언하고 2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소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네. 자기는 정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걸 번복을 하고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데서 이 천정배 의원처럼 그 막강한 그 이 정치 거물들이 공천을 배제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공천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에 등청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도 그쪽 네, 진영에서 그 지역은 잠깐만, 그렇게 제가 잠깐만 네. 하나만 이제 얘기를 먼저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하세요.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아, 네. 손가락 밑으로 내렸습니다. 네. 손가락 밑으로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의 저를 그만하시고요. 하신 걸로 네네. 지금 자, 잠깐만. 이게 그때 당시에 경찰 수사가 얼마나 한심했냐면 국정원 심리전단장인 민모가 누군지 이름조차 특정을 못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4개월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12월 16일 날 발표할 때 그 키워드 서너 개 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서 더 이상 흔적을 못 찾다 하면서 마치 무혐의인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검찰 수사하고 나서 압수수색하고 나서 뭐가 다 밝혀졌습니까? 결국은 다 해서 수만 개의 댓글, 수만 개의 트위터글 밝혀져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마치 그거 지금 권은희의 모해 위증 그 부분만 지금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있으면 법만이 여기서 이 된다는 얘기가 문제를 그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보고되고 저 30초만 얘기하면 안 돼요? 30초? 아, 25초로 줄여야 되겠다. 25초. 말씀하십시오. 네. 바로 그거에 지금 두 분이 치열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핵심은 뭐냐니까 지금 뭐 국정원 댓글 문제는 그건 좀 큰 저쪽에 뭐 예를 들어서 원세훈 문제다 했으니 그건 그렇게 보시고 문제는 권은희 후보하고 김용판 전 청장 간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김용판 전 청장이 2심에서 무죄 받은 거 맞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럼 거의 무죄 받을 확률이 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고. 근데 두 번째. 문제 권한의 핵심은 잠깐. 그 얘기가, 권은희가 지금 이 얘기, 김용판에서 두 번째 바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네, 겁니다. 바로 이번에 야당이 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국정원 댓글 갖고 발목 잡았죠? 네. 올해 와서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 어렵다가 네. 세월호 문제로 심판하자 뭐하자 계속 심판하자 그러죠. 거기에 이제는 상당수의 이른바 모르겠어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치고 넌더리를 냅니다. 대선 불복 보다는 그렇죠. 대선 불복 심리에서 발언하는 그와 같은 이 권은희 공천의 요체가 바로 김한길 그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 네, 잠깐 이건 마무리 짓게요. 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바로 권은희 공천이 대선 불복 심리에서 발언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진 거예요.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 부분과 권은희 후보가 당선된 것을 폄훼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이 논점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근데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정책 판단을 받은 건데 네네. 아니, 그분을 너무 권은희 저 씨를 선택한 그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우린
받고 존중하는 네, 거죠. 존중해야죠. 예. 근데 이제 그 여파가 권은희 공천의 여파가 다른 지역에도 그건 인정하죠. 미쳤냐는 그건 별개의 당연히 문제라고는 볼수 인정하는데 아까 이제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말씀 중에 그건 그쪽을 찍지 않은 광주 네. 전남이 아닌 분들의 생각 어떻게 냐 그렇게 따지면요 정치가 원래 그런 겁니다.